여러분이 댓글로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저희가 이 정도면 부드럽게 보내드렸는지 아직도 못 믿고 계셔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정말 저희가 살살 잘 해드린 것 같은데 아유 참 이분들 다 마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허리 기자 어서 오시죠. 뭐요? 신허리 기자. 네, 이제 신콧물에서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장르만 여의도의 중추. 네, 그렇습니다. 네, 척추 같은 분입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로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강인 선수의 대활약을 전하고 싶은데. 이강인 선수. 네. 어마어마했죠. 네, 어제 멀티골 장렬했습니다. 네, 세 골 넣었나요? 네 골 넣었나요? 2골 넣었어요. 2골밖에 안 넣었어요? 예. 2골도 멀티골입니까? 2골 하나 말고 둘. 그러니까 멀티죠. 2골부터는 멀티예요? 그럼요. 어제 활약이 굉장했습니다. 중거리 슛 한 방, 가까이서 한 방. 2골 정도는 그냥 커플골 정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멀티골. 멀티예요? 네, 알겠습니다. MVP. 그래서 이겼죠 우리가? 예, 3대1로 바레인 이겼습니다. 바레인 이겼어요. 예. 바레인이 이거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국회의원 250석으로 잡았습니다. 국회의원을 250석이요? 네. 50석 줄이겠다? 네, 원래 제가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을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라고 써서 원고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번째 공약이 나와가지고 제목을 급하게 바꿨어요. 그 너에게 주고 싶은 4번째 공약이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250석으로 줄이자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이제 전국 돌잖아요. 오늘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이재명 대표 굳이 인천이 그렇게 큰데 인천에 계양으로 가서 이제 지리상으로는 계양갑인데 그 이재명 대표 계양을 지역구 사무실 있는데 한 2km 그럼 걸어서 한 몇 분 거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인천 시당원들 쫙 모아가지고 신년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자는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다. 예, 지금 사진도 나가네요. 황선홍 선수는 안 나왔다고요? 누구요? 황선홍 선수가 안 나왔어요? 황선홍이요? 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황선홍 선수 지금 감독님이에요. 네, 그래서 황희찬도 못 나왔어요. 부상 때문에. 황희찬 선수.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인천 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진 다시 주세요. 계양을 해 갔는데 보면은 오 하고 놀라는 입 모양이 보여요. 뭐에 놀랐어요?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지자가 나를 보러 왔다고. 인천은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텃밭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자.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수 줄이자라는 것이고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인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총선 끝나면 총선 승리하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겠다. 국회의원 수 50명 줄이는 걸? 예, 그러면서 민주당 이번에도 반대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뭐 답을 하겠죠. 의원수 줄이자는 얘기는 근데 과거에도 종종 나왔던 얘기기도 종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김기현 대표도 이 카드를 한번 꺼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 당 운영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런 비판이 불거졌을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와서 국회의원 수 10%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명? 네, 그럼 이제 270명인데 그때도 애초에 당내 합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했습니다. 뭐 누구 맘대로 줄이자는 거야? 플러스 뭐 비례를 줄이자는 거야? 지역을 줄이자는 거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선거구제 개편이랑 어떻게 가자는 거야?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작년에 그 이제 선거제 이런 거 논의하는 전원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12월까지 1년 내내 끌었는데 결론 내긴 냈죠. 근데 의석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사실 쉽지 않은데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꺼내 들었을까?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거죠. 국민 여론이 의석수 줄이는 걸 원하고 있고 개혁의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 이 특권을 가진 세력을 규모를 줄이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이제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지 좀 보여지는 거죠. 현 정치권에 서초동에서 대해서. 보기에는 저 국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맨날 법끼리 충돌하는데 막 입법하고 있고 막 법안 우후죽순 난립하고 포퓰리즘 법안 난립하고 막 이러니까 니네 지금 300석이나 줄 필요가 없어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해석이죠? 누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직접 얘기는 안 했죠. 근데 국민의 뜻을 빌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아 이거 그럼 뭐 디테일이 뭐냐? 네, 300석에 뭐 260 몇 석은 263석인가는 이제 지역구고 나머지가 비례대표인데 비례를 줄이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역을 줄이겠다는 거냐 물었더니 그거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디테일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약간 조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례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방점을 찍은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의원 중에서 이제 비례는 이제 뭐 세대, 직역 이런 것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런 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국회로 비례로 들어온 다음에 지역구 노리는 사람들. 다 결국은 그 다음 자리, 다음 뭐 대수에서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서 들어온 다음에 당 지도부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만 많이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비례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사실 비례를 줄이면 그러니까 비례 해석은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 쭉 이렇게 나래비 세워서 좀 공주 주고 이제 그러면 좀 조직표를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만으로 될 것이냐는 좀 의문인 거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의석수는 유지 또는 일부는 뭐 확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뭐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그 댓글에서는 의원수 줄여야 된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의원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권을 좀 줄여야 된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의원수를 줄이면 또 그 소수의 의원들에게 특권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1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고요. 또 뭐 이제 OECD 국가 기준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수 국민을 대표하니까 인구수 대비인데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는 36개 나라 중에 32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은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의원 수가 좀 적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인구인 뭐 유럽, 뭐 프랑스, 영국은 의원 수가 막 900몇 명, 1000몇 명인 나라도 있고 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그 정치개혁 이른바 정치개혁 시리즈 뭐 앞서도 뭐 조홍천 의원이랑도 얘기를 하셨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 치러지면 무공천. 요 세 가지는 사실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저격하는 그런 성격의 정치개혁 시리즈인 거죠. 재보궐선거 치러질 때 우리 당 문제면 후보 공천하지 않겠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비판하는 거기도 한데 일단 지난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생각하면 김태우 부총장이 본인의 이제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됐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고 당시 김기현 지도부에서 공천을 줬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엄청나게 큰 역풍을 맞고 비대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만큼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겨냥한 것뿐만 아니라 자당도 자당 특히 당이 아니죠. 그 위에 이제 어른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새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좀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공개 석상 자리가 한 38개, 오늘까지 하면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한 번도 본인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대요. 저는 이건 계획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 입에서 윤 대통령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기자들이 아무리 김건희 특검을 묻고 대통령과의 뭐 수직적 당청 관계를 물어도 본인 입에서 그러니까 좀 분리하려는 거 아닐까요? 자기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아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기사화는 또 많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약간 좀 신기하네.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플러스 인천시당 오늘 국민의힘 일정에서 한 가지 속보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 있습니까? 오늘 그 인천에 혼자 안 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랑 갔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랑 갔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인천 뭐 나간다 이런 얘기도 했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나간다. 확실히? 예. 인천 계양을? 예, 나간다. 이재명 잡으러 나간다. 아, 붙겠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소개를 막 해요. 여기 말이 필요 없는 우리의 뭐 하면 원희룡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쫙 등장을 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이제 잘하시잖아요, 워낙 스피치를.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아하. 내가 온몸을 던져서 돌덩이를 치우겠다. 돌덩이는 누굽니까? 하니까 이제 시다론 의원들이 이재명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네. 이재명 잡으러 내가 나왔다. 아. 라고 하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요. 오늘 뭐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서로 막 끌어안고 뭐 화이팅하고 굉장히 기백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아, 확정했다. 이재명 잡으러 원희룡이 인천 계양을로 간다. 돌덩이 치우겠다는 네. 워딩을 썼다 온몸을 이거죠. 던져서 네. 치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읍참 근택 네, 입니다. 아, 마속이 아니고 근택을 잘라야 한다. 라는 울면서. 것이죠. 예, 울면서 목을 베어야 한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 이른바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네. 세 사람이 있죠. 네. 강위원, 이름입니다. 이름이. 네, 강위원 특보, 의원 아니고 위원도 아니고 위원. 네, 강위원 네. 이제 특보, 이제 친명계 핵심 원의 인사였는데 네. 요분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세 사람이 있는데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네. 일단 강 의원은 나 안 나가겠다 총선. 불출마. 네,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현근택, 정봉주 두 사람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아까도 뭐 얘기 많이 하던데 박용진 우리 집으로 와라 막 얘기하던데 네네. 근데 두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좀 미투 논란이 불거졌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 부적격 심사 받았다가 아. 요번에는 적격으로 나와서 통과했죠. 좀 논란이 있고요.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당내 감찰인 거죠? 당내 감찰이 네. 진행 중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했잖아요. 네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찰이 진행 중인데 이제 사건 개요는 이제 지난해 말에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이제 뭐 이제 당 인사랑 이제 비서랑 있는데 뭐 너네 둘이 뭐 결혼했냐? 왜 너네 둘이 똑같이 감기 감기 걸렸어? 걸렸냐? 뭐 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발언이 네. 이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이걸 공세를 펴고 있죠.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당이었으면 바로 잘랐다. 네, 라고 생각하지도 하면서 않는다. 예, 특정 세력을 위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냐? 아하.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더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바로 그분이죠. 박용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이렇게 공천하면 망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트로이카까지 당의 나왔군요. 공천 네.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버리네요, 세 명을. 예, 세 명을 네. 묶어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박용진 의원의 방점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이라고 안 내치고 끌고 가면 망한다, 공천이 망천된다. 그러니까 네. 뭐 읍참 근택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렇고 뭐 잤냐라고 말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지금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다 취재 중이고 언론도 취재 중인데 지금 그런 와중에 2차 가해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네. 주말에 자필 합의문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피해 여성이랑 우리가 합의를 원만하게 했어요? 합의를 했다 네. 이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정작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이제 현근택 이제 부원장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지난 12일 주말에 만났대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아, 그 피해자라는 분과 네.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근택이 같이 잤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A 씨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자이크 되어 있는 분이 이제 피해 여성이고 맞은편에 이제 현근택 위원장이 앉아 있죠. 현근택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둘이 같이 감기 걸렸느냐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같이 잤냐는 말은 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서로 우리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네. 그 피해 여성이 아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 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합의 안 했는데 근데 합의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나는 그 말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식, 사과가 아닌 협상식의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그 이제 해당 지역 정치인 SNS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면서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공개가 되면서 네. 플러스 그 합의문에 이 여성의 실명까지 등장을 하면서 네. 지금 뭐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뭐 네. 이런 숨이 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조금 이제 커지는 상황이 네, 되겠네요. 뭐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뭐 징계 수위 같은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어쨌든 현근택 부위원장은 네. 나는 자칫 잤냐라는 질문을 잔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 피해 여성은 나는 그 말을 들었다라고 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그 와중에 네.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의 실명이 공개돼서 2차 가해 논란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개혁신당 네. 색깔이 정해졌어요. 네, 지금 뭐 여 했고 야 했고 삼지대 네. 개혁신당은 주황색입니다. 아, 컬러가. 네. 아, 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신당의 키 색깔은 이겁니다. 주황 주황색. 중에 약간 좀 색깔 짙은 주황인 것 같네요. 이거요? 네. 그냥 오렌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개혁 오렌지. 아, 개혁 오렌지색이구나. 개혁 오렌지색이라고 그걸 하고요. 몰랐네. 아, 당 로고도 공개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개혁 신당이라는 당명이 네. 원래 가칭이었는데 확정이 됐고, 개혁 신당으로. 네, 그래서 저렇게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아, 저도 시옷에 굉장히 관심이 가요. 네, 네. 아, 시옷? 네, 텐트 뭐죠? 같지 않나요? 아, 지붕. 지붕. 네. 아, 그렇기도 텐트에선 하네요. 안 잔다. 아. 큰 집에서 자겠다. 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자가 약간 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쇠요? 아, 개혁쇠당. 개혁 쇠당. 혼나요. 아, 혼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고까지 공개를 하면서 아. 네, 설명을 했고요. 이 개혁신당, 당색이 네, 당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여기 그냥 개혁신당으로 네 글자로 가나? 짧아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세 글자 내지는 뭐 이렇게 네. 가잖아요. 뭐 뭐 개혁, 국민의힘은 뭐 국힘,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냥 뭐 더민주 뭐 이렇게 네. 가는데 개신당은 좀 그렇고 네. 개혁신당, 혁신당, 개신당, 혁신당, 개신당, 개혁당, 개당. 네.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는 뭐 개당이 뭐요? 줄이다 보니까 두 글자를 국민의힘, 국힘, 뭐 개혁신당 장난꾸러기. 이렇게. 쉽지 않네요. 네. 아무튼 이 당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의 이미지니까. 아, 네,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홍보본부장 맡은 분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주황색은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한다. 젊음과 대담함. 네, 85년생 이준석이 이끄는 젊음과 대담한 당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빨간색. 파격적으로 네. 빨간색을 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수 정당에서 빨간색은 사실은 아.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맞아요. 색깔인데 한나라당 파란색을 네. 이제 차떼기상 완전히- 그런 이미지 다 벗어던지고 네. 아예 빨간색으로 가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당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이 주황색을 쓴 거를 두고 뭐 이게 해석은 가능하죠. 뭐 파란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아니면 노란색이냐, 뭐냐. 근데 봤을 때 빨간색인 국민의힘부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정의당의 노란색까지 제3지대가 좀 아우르겠다는 거 아니냐. 빨간과 노랑이 주황인지 아니 저 중간이 주황이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지금 뭐 저희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 쭈루룩 보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과 다 이제 아울러서 가겠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양양자 의원이 하는 네. 그 당 색깔이 한국의 희망 당 색깔이 또 주황색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나는 양양자를 좋아해. 뭐 약간 이런 아. 예, 드립이었습니다. 네. 하고 여기서 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소환이 돼요. 왜요? 옛날에 국민의당 색깔 기억나시나요? 국민의당? 네.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네. 그때도 뭐 녹색당 따라했다 무슨 네, 말이 네,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바꿨어요?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아. 지금 이제 사진 나오고 있는데 개혁 오렌지랑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도 네. 이제 민중당이 원래 민중당 색깔이 주황색이다.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써왔는데 국민의당 어쨌든 그 이제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당이 주황색을 왜 뺏어가느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색깔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 주황색이야 뭐 충분히 좀 대표적인 색깔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네. 의원 덮어버리겠다. 많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황색의 이미지가 네. 민중당 혹은 국민의당의 이미지라면 아. 그 색깔을 내가 덮어서 주황색하면 개혁신당으로 만들겠다. 네. 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아, 해석 근데 잘하신다. 원래는 네. 비슷한 색깔 일부러라도 안 쓰거든요. 이미지 겹칠까 봐. 네. 그러니까 내가 먹겠다는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네. 뭐 지금 뭐 제3지대 연합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그 두 사람이 함께한 유튜브 대담이 공개가 됐어요. 됐어요? 네,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얘기는 비슷합니다. 서로 되게 칭찬하면서 했는데 네. 이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확실히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네, 아, 이렇게 당기고 있고 빨리 하자.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이렇게 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조용천 의원이 합칠 거면 한꺼번에 합쳐야 된다. 원샷으로 간다. 네, 그랬더니 뭐 최윤경 기자가 뭐 지금 썸 탈 시간이 어디냐,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꺼번에 합칠 생각보다는 좀 순차적인 연대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야권 출신 인사들, 미래대통합이랑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합치면 아.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합치는 그런 좀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왜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먼저 교통정리를 해오면 아. 우리 가위바위보 했을 때도 아. 밑에 사람 2명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전승 올라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마지막 남아 있다가 네. 저들이 다 해갖고 오면 밑에서 이제 교통정리 그것만 해놓으면 협상하면 되니까. 네, 난 깔끔하게 나머지 갖고 하겠다. 뭐 그런 구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는 네.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있습니까? 요거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주황색, 부자는 연두색. 아, 제목이 두 개군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 연두색. 예. 부자는 연두색은 또 네, 뭐예요? 이거 짧게 갈게요. 네. 이게 올해부터 법인차 네. 8천만 원 이상 차 등록할 때 번호판 아, 번호판 바꾼다고 했죠? 예, 이거? 연두색.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여가지고 아. 저 세상 얘기여가지고 저게 연두색이요? 약간 색깔이 예, 이렇게 보니까 요거 확실히 연두색. 좀 연두색이죠. 아, 네네네. 네, 좀 티 그래서 많이 나게 하겠다, 법인 차량. 그렇죠. 딱 네. 봤을 때 저 차 법인차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데 법인차 딱 들어와서 이제 장바구니 꺼내면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법인차 슈퍼카 등록이 막 폭주했다 이런 기사 봤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3억 원이 넘는 3억 원 넘는 차가 있어 근데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네. 1년 전 대비 작년에 58%가 늘었대요. 원래는 한 1,100대가 등록을 했는데 이 연두색 작년에 번호판 달기 싫어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 시한 전에 미리 달려고 작년에 이제 기존 대비 한 60% 가까이 는 차량이 이제 법인차 등록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아. 그때 그 쇼츠 영상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본부장님, 뭐 너무 화가 이준석 전 납니다. 대표 왜요? 참 무슨 일인데요? 좋아하네요. 아유, 아니 너무 억대 수입자 아까워. 10대 중 6대가 원희룡 법인 차량 장관이라고 이래요. 하면서 회장님들이 법인 많이 차량 타고 다녀서 그런가. 회장님들이 그게 타고 아니라 다니는 개인 거. 용도인데 근데 탈세를 위해 법인차는 법인이 혜택을 구매하는 많이 거죠. 받잖아요. 네. 다 그래서 비용 억대 수입차를 처리할 수 타는 재벌 있고 삼세들이 한데 많은가? 그거를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재벌 3세들 다 그러고 다니잖아. 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연두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에 좀 이제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아, 저렇게 만들었었구나. 저게 그때 59초 공약이라 그래서 아. 이 영상이 59초짜리거든요. 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아니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속 시원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네. 허튼짓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좋다. 이제 앞으로 뭐 등하원 시킬 때 슈퍼차 끌고 나오면 딱 연두색인 거 보면은 지적할 수 있겠네. 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또 주의하겠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저거 나 부자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반응도 있고 제 생각엔 이런 반응보다 네. 기왕 이렇게 정책이 시행이 된 김에 네.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 네, 어디여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개인 용도로 썼을 때 네. 그러면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의 법적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제 법인 차량을 원래 그 법인의 사용 목적, 그러니까 사업하는 그 과정에서 쓰인 거라는 걸 입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자동차 뭐 운행 일지 같은 것도 계속 네, 써갖고 쓰고. 예,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뭐 시쳇말로 그냥 가라로 하나 가짜로 예, 이렇게 예. 써서 내는 경우가 이제 예, 많고 예, 예. 그건 이제 일일이 잡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 차가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를 다녔는지 이제 네.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되는 네. 건 어려우니까. 아니 뭐 마트 가는데 회사 비품 샀다고 또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래서 뭐 사실상 이게 뭐 큰 제재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주홍 글씨, 연두 글씨, 낙인을 찍는 효과 정도. 야, 이 타는 사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대수가 늘어난 걸 분석하는 게,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된 거죠. 올해부터는 뭐 연두색으로 바뀌니까 작년 말에 많이 샀다는 약간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아, 연두색 올해 더 늘 수도 있다. 그냥 슈퍼카 차주가 늘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꽤 많은 이제 자산 증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자동차 또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좀 작년에 많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번호판 무서워서 작년에 막 원래 내년에 살 걸 올해 사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번호판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그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 허튼 짓 했을 때 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그것도 없고. 좀 조속히 마련이 돼야 할 것 아.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두색으로 바뀐다는 거. 네.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판 말고 네. 전체 차에 랩핑을 씌워. 법인 차는. 주 장르만 여의도 뭐 이렇게요? 그렇지. 너무 창피하잖아. 그럼 아니 장르만 여기도 창피해? 아, 그건 아닌데. 아니 신혜영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아주 개인 차량이라도 제 차에 할까요? 랩핑 해야지. 스티커 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그냥 번호판 색깔 바꾸는 거는 이거 별로 싫어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네. 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이거 준비하면서 막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찾아봤거든요. 슈퍼카 동호회 이런 거. 아, 나 연두색 번호판. 싫대요? 네, 뭐 약간 뭐 팔린다 이러면서 방법 없나요? 그리고 뭐 출고가 기준인가요? 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문의하는 글들이 꽤 많이 보인 걸로 봐서는 네.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 우리 신혜영 기자 부상 투혼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허리가 많이 아픈데도 이거 오래 원래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예. 회사에서 계속 누워 있는 상황인데 아니에요. 앉아서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뉴스 정리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